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초대형 부양책 통과를 위해 상원 양당과 접촉에 나섰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해당 부양책에는 전 국민 상대 1,400달러 현금 지급과 주당 400달러 실업수당 보조, 최저임금 인상과 백신 배포 확대, 그리고 학교 재개방 등이며 이와 관련된 주정부 등 지역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브라이언 디즈 위원장은 화상을 통해 각 당에서 8명씩 상원의원 총 16명을 초청,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해당 회의는 약 1시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의원들은 부양책 예산이 백신 배포에 최우선으로 쓰여야 한다는 입장과 경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은 백악관과 의회 구성원 간 통화는 정책적 해결에 초점을 둔 초당적 논의였다며 그 자체로도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초대형 부양책 재원 마련입니다.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이 많다며 행정부가 어떻게 1조 9천억 달러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샌더스 의원은 예산위원장으로서 갖게 될 예산 조정권을 행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번 구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관련 법안이 2월 1일부터 연방 하원에서 입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은 경기 부양책 관련 법안을 본회의 심의에 표결에 붙일 준비가 이미 마쳤다며 2월 1일 개회되는 대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성인 1인당 1,400달러씩 추가 지원금은 빨라야 2월 하순이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브라질과 유럽 등의 국가를 방문한 여행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남아공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추가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인 25일 26개국을 포함하는 유럽 쉥겐 지역,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4일 내에 해당 국가를 방문했을 경우 미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유럽, 브라질 등의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중지할 것을 지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다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남아공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또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비행기 탑승 최소 3일 전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 검사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내일은 26일부터 적용됩니다. CDC는 미국에 입국했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하고 3일에서 5일차 사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측은 전염력이 더욱 높은 등의 특징을 가진 변종이 나타나자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조치들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 기준 영국발 변종은 22개 주 이상에서 발견되었지만 남아공발 변종은 아직 미국 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아공발 변종에 대해서는 백신의 효과가 더욱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CDC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곧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펠리시아 무어 애틀란타 시의회 의장이 오는 11월 실시되는 애틀란타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어 의장은 조지아주 윤리위원회에 시장 캠페인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을 허용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하며 출마를 위한 법적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따라서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카이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과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바텀스 시장과 무어 의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시의회에서 함께 일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바텀스는
애틀란타 남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반면 무어의 지역은 애틀란타 북서부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하지 않은 무어 의장은 20년 동안 시의원으로 활동한 후 지난 2017년 시의회 의장직에 선출되었습니다. 공식 출마 기간은 오는 8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여러 변수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무어 의장은 오늘 애틀란타 시장 출마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송부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실제 탄핵 심판은 2주 뒤인 2월 8일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상원이 내각 인준과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의 우선 과제를 먼저 진행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공화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게 변호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탄핵 관련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67명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정합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금요일과 일요일 1승 1패를 기록하며 동부 컨퍼런스 7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호크스는 지난 금요일 팀버울브스를 상대로 116대 98의 18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후 리그 강호인 밀워키 벅스에게 14점 차 패배를 당하며 아쉬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호크스는 벅스를 상대한 일요일 경기에서 주전들인 트레이 영, 클린트 카펠라, 그리고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부상으로 결장하였습니다. 호크스의 다음 경기는 내일 저녁 7시 30분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풋볼 시즌의 피날레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인 24일 열린 NFL 양대 컨퍼런스 파이널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슈퍼볼 대진이 완성되었습니다.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에서는 그린베이 패커스가 템파베이 버캐니어스를 맞이했으나 31대 26의 스코어로 패배하며 패커스는 실망스러운 시즌 마무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반면 이번 시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낼 것이라고 평가절하받았던 톰 브레이디는 템파베이 버캐니어스를 슈퍼볼 무대에 진출시켰습니다. 슈퍼볼 55년 역사상 홈구장에서 슈퍼볼을 경험하는 팀은 템파베이 버캐니어스가 처음입니다. 톰 브레이디는 여태까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경험한 9번의 슈퍼볼 경기에서 6번을 우승했습니다. 10번째 슈퍼볼 진출에 금자탑을 세운 브레이디는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에서 버팔로 빌스를 꺾고 올라온 전년도 우승팀인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상대합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는 홈구장에서 버팔로 빌스를 이기고 2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했습니다. 현 세대에서 가장 성공적인 쿼터백으로 꼽히는 패트릭 마홈스가 이끄는 캔자스 시티 치프스는 역대 7팀만이 달성한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2년 연속 우승에 달성한 팀은 바로 다름 아닌 톰 브레이디가 이끌었던 2004년과 2005년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슈퍼볼 55는 오는 2월 7일 오후 6시 30분 템파베이 플로리다에 위치한 레이몬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골프 소식입니다. 김시우 선수가 3년 8개월 만에 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시우 선수는 23언더파를 기록하며 패트릭 켄틀레이를 단 한타 차로 따돌리며 우승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두 라운드에서 무섭게 치고 나가는 패트릭 켄틀레이를 상대로 멘탈이 흔들리지 않은 김시우 선수는 마지막 라운드 파3 17번 홀에서 5.5m의 퍼트를 성공시키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김시우 선수는 이번 우승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군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김시우 선수는 한국 선수 중 랭킹 2위로 올라서며 올림픽 진출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난 2017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후 3년간 보장받았다가 2020년 만료된 마스터스 출전권을 이번 우승으로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시우 선수는 이번 우승으로 26세 이하로 PGA 투어에서 3번 이상 우승한 역대 두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누적 인구가 오늘로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이 보급돼 접종을 받고 있지만 확진자가 줄어들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억 13만 9,404명, 누적 사망자는 214만 5,545명입니다. 국가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영국 순으로 많습니다. 국가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순으로 많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579만 6,515명, 누적 사망자는 43만 51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3만 6,82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85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2만 2,062명, 누적 사망자는 11,8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55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3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4만 8,766명, 신규 561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657명, 누적 사망자는 656명입니다. 24일에서 25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39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5,779명, 누적 사망자는 85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4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컵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8,628명, 누적 사망자는 65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56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들이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주 코로나 사태 악화로 인한 교사 부족 등의 이유로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스티브 플린트 귀넷 부교육감은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교사 473명을 포함 780명의 교직원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풀턴 교육청은 대면 수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애틀랜타, 클레이턴, 디켓 카운티의 경우는 오는 3월 중순까지 모든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카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과 모어하우스 대학교 측은 전설적인 야구선수 행크 앨런의 사망이 코로나19 백신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앨런은 1월 5일에 여러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접종받았던 바 있습니다. 바텀스 시장과 모어하우스 대학교 측은 앨런이 백신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잠든 채로 편안하게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 대학교 UGA는 타액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 키트를 개발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UGA 연구진은 지난 4일부터 해당 키트를 캠퍼스 내에서 사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키트는 면봉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피검사자 본인이 직접 검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UGA 측은 이번 학기 내로 이 검사 키트를 주 검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라 샌더스 전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대변인이 아칸소 주지사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주 주지사의 딸이기도 한 샌더스 전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2017년 7월 수석 부대변인에서 대변인으로 승진 발탁됐으며 2019년 6월까지 약 2년간 트럼프 참모 가운데 대표적인 충성파로 꼽힌 인물입니다. 한편 역대 아칸소 주지사는 민주당 출신이 많았으나 현재 공화당 소속 에아스 허친스가 주지사로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아칸소 표심이 공화당 쪽으로 변해왔다는 평가입니다. 이상으로 1월 2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